예, 3일 체질법 요거 폐는 뭐 읽기만 하겠습니다. 기관지 호흡을 통해서 소화 기능과 피부 호흡을 통한 면역성 피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 기능 항진으로 해서 기관지 호흡 기능은 수곡 전기와 합해져서 소화 흡수 기능을 주관한다. 여러분 그 3일 체질 이야기하면 제가 강조를 좀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 대해서 이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 체질 크게 나누면 어디 심장 중심, 음식 중심이면 누구보다 비장 중심, 그 다음에 열기 조절한 신장 중심. 그래서 양실증은 화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음실증은 영양 조절이니까 토가 많은 것이고, 신실증은 말 그대로 신장이 실한 거죠. 그런데 각자 하하고 토, 수, 이 세 개의 질환은 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자기가 딱 두 개 있어요. 뭡니까? 간과 폐,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간과 폐가 모든 병을 이쪽도 해당될 수 있고 저쪽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은 심장과 붙으면 신실증이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자식인 심장과 붙으면 뭐가 되죠? 양실증이 되는. 그래서 신실증도 되고 양실증도 되는 게 간이죠. 뿐만 아니라 폐도 마찬가지로 음실증인 비실과 신실증인 신실의 중간에 폐가 있으니까 자기 엄마인 토, 비장과 붙으면 음실증의 폐실이 되고, 자식인 신장과 붙으면 신실증의 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병과 간병이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양쪽 다 증상이 다 연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 책에서 뭘 나왔냐면 폐병, 3일 체질로 폐병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호흡기로 인한, 영양분으로 인한 영양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음실증과의 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보통 우리가 호르몬, 다시 말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호르몬이 과잉될 때 여드름도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몬 중심적으로 생기는 피부병은 신실증의 폐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이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영양에 관여되는 것은 비실과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 호흡을 통한 자가 면역은 신실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이제 불균형하면 과잉 영양 흡수로 기초대사 장애를 유발해서 체중이 증가되고 내산소 부족되고 이런 증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폐실이 되면 폐가 비장과에 붙어서 영양 과잉 상태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그 사람 어떠서 어깨가 넓어지고 목이 두꺼워집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목이 두꺼워지는 분들은 이때는 영양 과잉되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폐실로 인해서 간호입니다. 간호가 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뇌의 사유,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폐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기증입니다. 어깨가 과하게 발달한 사람, 어깨, 개 같은 체형 있지 않습니까? 등딱지 이런 체형. 그렇게 체격은 굴구락부르고 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상을 물어보면 어지럽다는 겁니다. 바로 경동맥이 약해지고 뇌로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폐실로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허여져서 뇌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곰도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 항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이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됩니다. 그게 거의 간이 허해서 생긴 겁니다. 그 개딱지 체형만 좀 벗어나면은 어지러운 게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래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113페이지 나온 내용이 신실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면역과 관련한 폐기능은 외사의 침입을 막아주는 피부, 극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피부의 윤택과 건조를 조절하는 살결의 수축은 말초 혈액순환 영향을 받으며 이 말초 혈관 수축과 이하는 부신의 자율신경 조절 호르몬, 이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기 심장의 이
호르몬과 연결되면 바로 폐병에 바로 아래와 같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 질환이 바로 심장의 부신 기능과 함께 연결되어서 신실증 폐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맥의 허실 증상 보면 여기 나오는 폐실은 음실증에 폐병도 있고 신실증과 같이 겸해서 서로 상생이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방금 나온 내용이고요. 밑에 폐허를 보시면 폐허는 좀 전과 달리 양실증의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와 완전 반대가 되는데 폐허는 양실에 속하고 주로 좌측에 발생한다. 이건 좌측에 발생하는 이유는 좌측 대장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장은 좌측은 대장실로 인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폐허하고도 일맥상통한 일입니다. 잘 체하는 체증, 소화불량, 피로감, 두통이 발생한다.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하다. 현기증과 피부견주증이 발생해서 피부병도 관찰된다. 연주창, 능랑염, 폐결핵, 건기침, 갑상선 종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실증의 중풍, 좌측 수정마비, 간,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말 나온 김에 이 양실증 중풍, 음실증 중풍, 신실증 중풍 이거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양실증 중풍은 보통 좌측에 나타납니다. 자수정 마비가 생기는데 양실증 중풍의 특성은 언어 구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왼쪽 다리, 왼쪽 팔, 얼굴 왼쪽으로 불편하긴 한데 언어 구사에는 불편함이 없다. 근데 신실증 신실증은 보통 오른쪽에 우측 수족이 마비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냐? 바로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이면 뭐죠? 심호가 되잖아요. 심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혀를 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거의 다 맞지는 않는데 거의 맞습니다. 왼쪽이 마비가 온 사람들은 언어 구사는 별 문제 없다. 오른쪽 마비 오면 항상 언어 구사의 어려움을 같이 갖는다. 반대로 이제 마지막 하면 음실증의 중풍은 뭐냐? 음실증은 항상 의식 혼미하고 같이 옵니다. 의식이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아까 말했던 음실증은 비실이 되면 간이 화하다 했잖아요. 간이 화하면 뭐 뇌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가장 예후가 나쁜 증상은 음실증의 중풍입니다. 넘어가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 내가 사업 브리핑을 하면서 질문을 뭐 아주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관련한 우리 앞으로 저하고 이제 같이 대학과 협력할 게 정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개발한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 하면은 시장이 좋나? 다 쓰이죠. 다 쓰이는데 치매에 좋다. 치매가 제일 좋겠구나. 이게 치매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89년도에 일본의 야스미소 박사가, 루테 박사가 일본에 가서 야스미소 박사가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 실험했냐면 일반인들의 뇌를 촬영해서 서한봉을 5번, 6번, 12번, 16번, 3번, 5번, 6번, 12번, 16번 서한봉을 이렇게 붙이고 요걸 3개월 동안 붙였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뇌 사진을 찍으니까 이 뇌가 훨씬 산소도 풍부해지고 뇌 상태가 훨씬 확대돼서 좋아진 걸 보여요. 그러니까 89년 그 당시에 fMRI라고 해서 기능성 MRI를 찍었거든요. 우리 이 기능성의 MRI를, fMRI라는 기계를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거의 2010년, 2005년 이상 돼야 최고만 그 큰 병원에서만 있었는데 그 당시 fMRI를 89년도에 찍었던 개인이 그 병원에, 일본에서는 그걸 다시 생각하면 진짜 빨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fMRI 사진, fMRI는 뭐냐면, 뇌가 활성화되는 비를 색깔별로 구역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금방 표시가 나는데, 소한번 붙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뜸을 떴는데, 그 3개월 떴는데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커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싶어서 또 자극을 멈췄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3개월 있으니까 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래요. 이 MRI 사진에는. 그런데 산소와 포도당이 종전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다. 자극을 멈추더라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치매 환자들을 또 그렇게 치료를 했는가 봐요. 딴 것도 봄, 뜸. 치매 환자들을 딱 해보니까 확실히 3개월 뒤에 뇌가 커져 있고 뇌의 활성화 분포도가 넓은 반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3개월 뒤에 놔두니까 또 원래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자극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됐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거를 89년대 이분이 실험을 해놓고도 자료를 언제 줬냐면 결국 우리한테 안 줬습니다. 99년도인가 98년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연구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그 자료가 나와서 이게 수지침 자료니까 그 밑에 교수들이 우리 유 박사를 불러갖고 준 거예요. 그 10년 동안 속인 거예요. 아니, 속인 것도 아니고, 이거 가면 더 큰일 난다 싶어. 안 준 거죠. 그럼 그 뒤로는, 그걸 그냥 우리도 발표하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그 뒤로 없어요. 제가 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소한번에 붙였는 게, 하루 종일 붙였겠습니까? 기껏 자극해서 몇 분 하겠습니까? 40분, 50분 하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자극을 줘서, 아무리 좋은 효과가 나더라도 조금 났을 텐데, 몇 시간 났는데, 몇 시간 자극적 효과가 3개월에 그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좀 더 정밀하게 자극줘서 24시간을 뭘로 만들어준다? 만약 가능만 하다면 24시간에 계속 자극을 줘서 평행지벽으로 그 한번 붙인 자극 효과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24시간 내내 평행지벽일 때, 그럼 3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아무도 안 해본 거고 그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틀림없이 해볼만 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똑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거예요. 나온 사례가 있나?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 아이가. 그걸 가져와야지 내가 만들 거 아이가. 그 교수님과 내하고 마지막에 단계는 검증된 사례를 가져오면은 만들게. 만들어주면 내가 보여줄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오직 답답했으면 맞다, 맞는데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기기와 측정 데이터를 달라는 건데, 그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측정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우리도 검사를 할까 아이가. 측정 기기도 검사도 못하게 하고 그 과학적인 걸 갖다 달라면 되겠나? 한의사들이 뭘 쓰려고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주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설득을 그래도 설득을 하죠.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 하니까 두통 얘기가 나오는 편두통을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우리 연구원이 조사를 해왔던데 편두통을 앓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편두통 앓는 분이 별로 없네, 우리. 편두통은 우리 그 두경요법 배웠지 않습니까? 편두통은 무슨, 뭐의 문제죠? 귀분의 문제 아닙니까? 좀 재수한 얘기인데 편두통은 누가 앓느냐? 좀 머리 나쁘거나 신경 별로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은 편두통 안 온다. 네. 네.
고도의 지적 욕구 내지는 권력 욕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편도통입니다. 그것도 뭐냐? 편도통을 자꾸 그러니까 편도통이 전두통과 후두통과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전두통과 후두통은 원인이 있어요. 물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전두통은 체했든지 후두통은 감기가 들었든지 물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원인만 제거를 하면 없어지는데 편도통은 누구한테 원인이 있어요? 지 성질의 원인이 있어요. 자기 성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원리를. 근데 편도통은 아무리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 하더라도 모든 통증의 원인은 뭡니까? 우리 몸의 통증의 원인은 무조건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액이 과잉 공급돼도 신경을 건들면 통증이 생기는 거고 혈액이 공급이 안 돼도 신경이 붉어지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편두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편측, 요불대기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통증이니까 그쪽의 혈류량을 정확하게만 조절만 해주면 통증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하면 첫째는 상점, 두 번째는 장부 기능 조절, 세 번째는 뇌 기능을 조절하면 되니까. 이거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는 화색이 띄어서 사람들을 부산에서 모아서 여기 오겠대. 편도통 다 모아가고. 그때 온다고 그랬지. 네. 그리고 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명과 병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만 순서대로 아니면 원리대로만 생각하면 다 상식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면 치료법 또한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환자만큼 게으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환자만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환자는 게으르다. 이게 전제하에서 생기는 게 관리의학입니다. 돈은 왜 돈 버느냐? 환자 괴롭히는 게 돈 많이 법니다. 살 빼는 거요? 괴롭힘의 미학입니다. 괴롭힘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괴롭힘 당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첫째 내 돈을 많이 내고 그게 아까우니까 확신감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줘야 돼?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걸 하드웨어라고 해요. 손에 잡히는 거. 뭘 주냐? 단백질제를 주든지 아니면 맛도 없는 닭가슴살 많이 주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인력. 인력이 뭐냐? 하루에 2시간, 3시간 전화하는 사람. 이것도 인력이 들어야 돼. 이것도 관리하는 환자가 많으면 인력이 안 되잖아요. 혼자 전화 다 못하잖아. 그래 어떻게 하냐? 그것도 AI가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보니까 요때쯤 되면 간식 먹더라. 그리고 그게 그 시간 돼서 문자 메시지를 딱 떠. 나는 샌드만 딱 누르면 돼. 그럼 먹던 사람 깜짝 놀라. 뭐구나 이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 손에 뭘 들려줘야 돼. 뭘 잡고 가야 돼. 나머지가 뭐냐? 사람 인간의 간섭이 최고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하느냐? 잠 못 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 환자는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15분 정도만 유튜브를 보면 아니면 거기 나오는 시그널 디지털 헬스케어 시그널만 소리만 들으면 잠을 다 잘 수 있대요. 논문으로 쳐보면 실증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되느냐? 하루에 15분 이상을 보는 여러분 인터넷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걸 같습니까? 뭐 네이버, 유튜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많이 보는데 평균 몇 분 보느냐? 그게 20분이래요. 그 다음 뭐 네이버 이렇게 15분, 그것도 15분, 20분. 그 다시 말해서 그 자기 잠 못 자는 그 치료기를 이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15분을 안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 유튜브하고 경쟁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간섭 없이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격 의료고 비대면 의료가 되더라도 더 필요한 거는 잔소리꾼이 필요하다. 잔소리꾼. 저도 그거 하려고. 나는 고실장만 괴롭히니까 계속 전화해! 막 이렇게 그것만 하면 한 사람한테 하면 되고. 네. 그 선생님 말씀도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 이게 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 수의심은 아무리 자꾸 어디 가서 홍보를 하고 입소문을 낸다 하더라도 근데 입소문 나고도 보험이 일어나면 또 대시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거나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언젠가는 제도가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한 예로 치과에 가서 이빨을 발치하거나 하면 수술하게 되면 항생제를 준다고 그 혹시 골마다 그 항생제 속에는 위장을 보호하는 약도 같이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독한 항생제를 하면서 소화제를 처방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환자들이 전부 위가 아파서 썰어서 다 호소를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했었냐면 내과 의사들이 왜 네가 말이야 치과 의사 네가 위장 보호하는 거 아니 위장약까지 네가 하나 때려 집에오다 가지고 처방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치과 가서도 위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의사를 나무라면 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과에 가서 며칠 날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아프다. 내과에서 다시 처방을 받으라. 그런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앞으로는 한꺼번에 처방이 됩니다. 이랬으면 하더라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가들이 이만큼 자기 밥그릇과 관련해서 사원이 너무 많거든요. 환자가 가면 한꺼번에 처방을 다 받아서 어떤 의사한테 가는지 해야 되는데 치과 같은 거 가서 위 아프니까 또 내과 또 찾아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다 하는 건 아주 불안이 없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나는 이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서 일자리 이야기만 하지 마라. 네. 일본처럼 전제도 전부 다 이런 걸 해줘라. 그걸 관리를 해라. 일본은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되노? 이런 식으로 세분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게 우리 수시도 큰 발전에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게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아까 내과나 치과처럼 그런 분쟁이 또 생길 수 있는 소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할 때, 컨설팅 할 때 제도적 정치까지도 같이 논의이 돼서 그 기계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계만 만들어서 그렇게 아니거든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저 제안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제도를 내보고 좀 만들어라. 본인이 그런 이제 제도 벽을 워낙 발명을 해놓고도 제도 벽 걸리고 발명해놓고 제도 벽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컨설팅 하는 박사들이 습관이에요. 그 석태를 됐으면 그 석태를 족구를 갈 때 중앙정부하고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거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제도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돈을 중앙정부 돈을 받고 우리 돈을 넣어서 용역을 하거든요. 뭐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이나 같은 연구원을 하면 그때 반드시 중앙정부하고 제도화시키는 거. 안 그러면 중앙정부의 금이 내비에 금일까지 해달라. 그 사업이 합니다. 그 발표를 할 때 국토부 지원이 예를 들어 오면 국토부 지원이 오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만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내가 우리 쪽에서는 그 만리에 구름에 따라 넣어달라고. 예. 그래 넣어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또 제도가 됩니다. 서울갑니다. 진짜 좋은 말씀 제가 세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참. 예, 요거 이게 원래 이 장부 기능 이해 2편은 할수록 앞에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로 갈수록 저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계속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폐를 했지만 폐가 마지막 정리하는 게 이제 폐기맥 연관 증상과 폐장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이 사실은 종합 정리된 부분이라서 중요한데 요 부분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이 추석 연휴 전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 하니까 훌륭하신 고모 선생님 하시는 분이 뭐 필요한데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갈 거다. 어디 안 가니까 그 전날 그냥 수업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석 연휴 전날이지만 연구가 오시는 분대로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